이 영화가 제목이 왜 브루탈리스트일까? 아, 나 그게 너무 멋있더라. 진짜 멋있었어. 이 영화를 몰입하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 화려한 이면에 있는 추악함. 아주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거든요. 이 최고의 리뷰 영상이네 이거. 아, 근데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영화관 가서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진중한 수다 속 가벼운 인사이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고정 패널 김상준, 여장천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평단의 그야말로 찬사를 받고 있는 브루탈리스트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무려 러닝타임이 3시간 반이 넘는 영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에 인터미션 있는 영화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한 1시간 40분 정도 하고 15분간의 인터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나머지 시간인데 구성도 그래서 서막, 1막, 그다음에 잠깐 인터미션 있고 2막 그리고 에필로그 이 구성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3시간 40분의 분량 어떠셨어요? 좀 길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충분히 앉아서 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는 좀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주신 것처럼 대서사시잖아요. 굉장히 보고 나서 느꼈던 단어는 뭔가 장편 소설을 하나 읽은 것 같다. 보통 영화가 1시간 반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사건, 뭐 어떤 사건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끝난다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시간을 들여서 뭔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과 같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긴 이야기를 담는 것이 좀 맞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황준님은요? 내용적으로 이 3시간 반이 이해가 되지만은 저는 좀 힘들었던. 그래서 딱 그러니까 급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그 1막이 끝날 때 이 영화관에서 앉아서 보는 그 체력은 딱 그때가 좀 적당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보통의 이제 맞아요, 요즘의 맞아요. 영화 러닝타임은 그 그쵸. 정도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막이 딱 끝나고 인터미션 나왔을 때 벌써 1시간 40분이 흘렀나? 그래요? 싶었어요. 저는 반대예요. 그래요? 오히려 사실 1시간 40분 이렇게 길다고? 아 진짜요? 저는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오. 이쯤 하면 이제 인터미션이겠구만 했는데 한 30분 더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반대로. 확실히 이 1막의 내용이 2막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굵직한 이벤트가 좀 덜해서 그런 그렇게 것도 느껴졌을 있는 것 수도 있을 같고. 것 같고요. 전개가 조금 느린 편이라서.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1막이 이제 주인공 라슬로가 라슬로의 출신은 헝가리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이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뭐 그게 그러니까 탈출 비슷하게 이제 그 유럽에서 탈출해 와서 이제 뉴욕에 입성해서 그 사촌 이미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사촌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촌에 그 얹혀 살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 고군분투 거기까지를 딱 그려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뭐 1막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또는 그런 연출이나 스토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오프닝인 것 같아요. 이 가장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오프닝에서 굉장히 영화가 어둡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보일 듯 말 듯 굉장히 콘트라스트도 세고 맞아. 어둠 속에서 뭔가 일렁이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꽤 길어요. 한 2분여 꽤 길게 뭐 어디를 이동하는 것 같고 그쵸. 이제 내려야 된다. 뭐 네.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 섞이고 그게 길다가 딱 빛이 빵 나면서 보이는 게 뉴욕 자유여신상이잖아요. 심지어 그게 거꾸로. 거꾸로 돼 있고 그게 저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끌고 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영화를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굉장히 주제랑 닮아 있다. 맞아요. 어쨌든 이 검은 시간은 본인이 그 본국에서 있었던 시간일 것이고 그렇죠. 수용소에서 또 있었으니까. 나와서 본 풍경은 이제 영화가 그리고 있는 거꾸로 된 어떤 미국의 모습일 것이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됐고 거기에 더해서 음악이 빵 이런 그렇죠. 음악들이
해주니까 이 시작 좋은데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대서사시의 약간 웅장한 알림을 알리는 그 느낌으로서 너무 진짜 적합했던 것 같고, 그렇죠. 전 특히 이 자유의 여신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으로 이제 그쵸. 딱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엄청 강렬하게 딱 이렇게 시작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서 그렇죠. 그때 확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대서사시가 이제 시작되나? 네. 나도 웅장해지고 막. 그러니까 저도 딱 첫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고, 또 그 다음에 감탄했던 장면은 라슬로가 원래 이제 유럽 본국 헝가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건축가였잖아요. 또 이력을 보면 바우하우스 유명한 거 아시죠? 모더니즘의 되게 상징적인 곳인데 바우하우스에서 공부했다는 설정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촌에 얹혀 살면서 가구를 만들어주는데 기존에 거기서 취급하는 맞아. 가구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완전 모던한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벤뷰런 일가,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되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가구점에. 그 친구가 아버지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하겠답시고 이제 서재를 다 뜯어 고치려고 그 의뢰를 한 거죠. 라슬로와 사촌이 같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싹 다 뜯어 고치는데, 완전히 그 라슬로의 이제 모더니즘의 방식을 차용해서 그렇게 딱 꾸며 놓는 거예요. 그 장면, 그 해리슨이 도착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완공이 돼가지고 딱 가운데 빛이 딱 떨어지는 곳에 의자를 하나 놓고 맞아, 딱 맞아. 책장들을 날개 펴듯이 쫙 펴는데 거기서 저 약간 한번 소름 쫙 돋아가지고 진짜 맞아요. 네. 그러면서 사촌이랑 약간 부둥켜 안고서 야, 이거야 하면서 맞아, 막 맞아. 이 장면 있잖아요. 멋있었어. 그 장면에서 일단은 너무나도 이 소름이 돋은. 그 샷 자체가 너무 이쁘고 맞아요. 사실 건축을 잘 모름에도 이 주인공 라슬로 자체가 건축에 갖고 있는 애정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완성된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딱 완성했던 포인트가 딱 그 지점이니까 맞아. 지금 내가 얘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는 듯한 나 지금 내가 완성했나?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 둘의 케미가 나름 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영화가 너무 길어서 까먹었는데, 근데 그 초반에 그 둘의 나름 그 케미도 그 사촌 아틸라 말하는 거죠. 네. 네. 저는 오히려 해리슨과의 케미가 그쵸. 해리슨이 이제 뒤까지 계속 그죠. 이어가니까. 그 장면이랑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해리슨이 아들이 자기 몰래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막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쫓아내고, 또 아들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돈을 지불 안 하겠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촌 아틸라가 방에서 자고 있던 라슬로를 깨워서 너 나가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 장면의 샷의 조명이 그렇죠. 뒤에서 빛을 때리고 컨트라스트를 세게 해서 얼굴이 안 보여요. 어찌 보면 라슬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되게 무덤덤하게, 그리고 약간 누명까지 씌우면서 너 내 와이프한테 직접 됐잖아, 심지어 그걸 자기가 막 부추겼는데도 그 장면의 그 샷이 약간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미국인의 그 이기주의에 잠식된 그런 어두운 면. 어찌 보면 아틸라라는 캐릭터 자체가 미국에 일찍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 되게 사실 자기 본명도 바꾸고 신분도 세탁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본인 나름대로의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쵸. 노력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딴에는 사실 거기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런 것들을 막 한 것이겠지만, 시대상 어쩔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약간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려고 그 캐릭터를 또 설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양립이 되잖아요. 헝가리에서 온 라슬로랑 미국 정통의 해리슨. 그쵸. 근데 그 사이에서 양쪽의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 아틸라. 사촌. 네. 일막의 제목이 아마 도착의 수수께끼였을 거예요. 이민자적인 정체성에서의 라슬로를 좀 더 1막에서 강조를 하고, 2막에서는 좀 더 이제 이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좀 더 그 예술에 대한 어찌 보면 병적인 집착과 고군분투,
이거를 좀 더 그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영화를 몰입하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브로디의 연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제일 좋았던 부분이 그 사촌형을 만나고 포옹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그쵸. 딱 내려서 멀리 지냈던 음. 사촌형을 막 얼굴을 막 부둥켜 안고 막 흐느껴 오는데, 그리고 내 아내가 살아있대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막 끄억끄억 우는데 그게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실화도 아니고 음, 실존 인물도 아닌데 이 영화 속에 이 사람이 너무 진짜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이 인물의 이야기를 그냥 빨려 들어가게끔 해주는 충분한 시작점이지 않았을까. 저는 에이든 브로디 나온 작품들은 다 재밌게 봤고 특히 디태치먼트라는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약간 병약하고 항상 고난에 빠져 있고 예. 그런 고뇌하고 뭐 이런 캐릭터들에 좀 자주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 유태규의 어떤 무드가 있죠. 네. 예. 가만히 담배 피고 있어도 뭔가 이야기가 있어 아, 보여. 맞아. 사연이 너무 깊어 보이는 그쵸. 그런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드리언 브로디도 그렇지만 그 가이 피어슨, 해리슨 벤 뷰런 연기한 그 사람의 연기도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시절에 돈 많은 음. 미국 기득권층을 딱 대표하는 인물로서 딱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어디서 잘못 주워 들어서 실화 바탕의 영화라고 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본 거예요. 아예 시작자 자체를. 아예 나는 이게 그 라슬로라는 인물이 진짜 그 브루탈리즘 건축가 실존했던 건축가였던 건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중간중간에 그 미국의 어떤 발전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약간 다큐멘터리 후티지 같은 것들도 막 삽입돼서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실제로 그 역사적 사료들을 막 가져와서 그런 재구성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끝나고 찾아보니까 허구의 인물이었다라는 그쵸. 걸 듣고 나서 오히려 더 놀란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한 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브루탈리즘이라는 건 실존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실존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약간 다큐적인 요소들, 에필로그도 그렇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실화를 다룰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진짜인 줄 알았어. 건축 가명 이렇게 있고 작품 그렇게 한 두세 작품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 그 보고 마지막에 비엔날레 네, 보여줄 때 그때 실존 인물인가?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촬영 기법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그 50년대, 60년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필름으로 다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주로 쓰던, 그때 생산된 카메라를 쓴다고 비스타 비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필름으로 돌아가는 거 보고서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를 뭔가 재개봉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그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영화 별개로 초반에 크레딧이 나오는데 나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진짜 멋있었어. 맞아. 그 약간 그 도로 쫙쫙쫙 나오면서 좀 독특하게 크레딧이 배치돼 가지고 이게 디자인도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네. 뭔가 모더니즘을 차용한 것 같은 너무 느낌이 멋있어. 들었어요. 크레딧부터 약간 와 멋있다. 맞아.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도 그때도 사선으로 이렇게 맞아, 올라가잖아. 거기서 나도 약간 이 영화는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구나. 진짜. 저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자체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인물을 그려내는 방식도 브루탈리즘스럽다 하는 느낌도 받은 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제목이 왜 브루탈리스트일까? 물론 이 주인공이 브루탈리즘 건축가이기 때문에 또는 그 브루탈리즘의 건축 양식을 사용해서 그 벤뷰런 일가의 어떤 문화센터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도 브루탈리스트라는 이름을 썼겠지만 그 주인공의 삶이 브루탈리즘 건축과 이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시작점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브루탈리즘이 네. 갖고 있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구조를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저도 브루탈리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특징적인 것이 노출 맞아요. 콘크리트.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콘크리트가 기존에서는 안에서 이제 뭐 뼈대를 잡고 속을 채우는 것들이었다면 그걸 노출시키는 그런 지점에서 이 캐릭터들이 그냥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라슬로라는 인물도 굉장히 추한 모습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 속에 다른 캐릭터들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이 라슬로라는 사람을 쭉 보여주는 과정 자체가 이 브루탈리즘의 이 의미와도 연결된다. 맞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사가 있어요. 그 1막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벤 뷰런이 이제 결국에는 라슬로한테 사과하러 오잖아요. 실제로 라슬로가 유럽에서 있을 때 했던 브루탈리즘 건축들을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거 당신이 한 거냐 하면서 울면서 이게 맞다 이게 하고 연회에도 초대받아서 막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내 건축물은 전쟁의 화마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강의 유속에도 깎여나가지 않는 그런 건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봤을 때 라슬로 그리고 라슬로로 대표되는 그 이민자들 그들의 삶이 사실 굉장히 거칠고 어찌 보면 황폐화되어 있는 느낌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치 그 노출 콘크리트의 황폐한 느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굉장히 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브루탈리즘 건축의 그 모습과 이 주인공의 삶의 여정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 자연스럽게 이막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 이막의 제목이 Hardcore of Beauty거든요. 번역은 아름다움의 견고한 본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 이막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첫 장면, 이막의 첫 장면, 그 처음 영화관에서 인터미션을 경험하고 되게 스타트가 이렇게 활기차잖아요. 네, 그쵸. 기차역에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인터미션이 딱 끝나면서 되게 활기차게 시작할 때 약간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뮤지컬 이막이 네, 딱 딱 올라 시작할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인터미션 끝나갈 때쯤에 음악이 슬 시작됩니다. 그쵸 맞아요. 빠빠빠 하면서 뭐 그래서 확실히 나 약간 극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저는 아무래도 좀 의미적으로 크다 보니까 거의 후반부 그 해리슨이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 사라지는 이유가 라슬로의 아내가 이제 해리슨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해리슨이 실종이 되어 버리는데 그쵸. 이게 굉장히 이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좀 더 풀이하자면 어쨌든 아까도 노출 콘크리트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과 조금 이어서 보자면 지금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좀 화려하잖아요. 그쵸. 이 화려한 이면에 있는 추악함 아니면 조금 어떤 더러운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해리슨의 치부인 거죠. 그쵸. 이것을 지금 파헤치는 그쵸.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를 노출시키는 그쵸.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자유여신상을 뒤집어 넣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 외지에서 온 주인공이 이 화려한 미국 땅의 건물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맞아요. 이 지금 겉으로는 번지르르해서 몰랐던 이 미국의 이면을 지금 끌어서 밖으로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장면이 그걸 굉장히 좀 은유적으로 담고 있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되게 일단 확 와 했던 장면은 그 채석장에서 맞아요.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는데 그 이탈리아 거대한 채석장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돌이 진짜 내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약간 브루탈리즘스러운 거친 느낌도 나면서도 이게 경이롭다. 그리고 그 약간 그 동굴로 들어가는 엄청난 큰 채석 동굴에서 저 멀리서 저 그림자가 이렇게 둘이서 걸어오는 그런
샷이라든지 일단 그런 데서 되게 일단 경탄을 했던 것 같고 이 샷들의 경탄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또 아이러니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다 싶었던 거는 이 아내 에르제벳이죠. 아내가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들어오잖아요. 영양실조성 골다공증에 걸려서 이제 다리가 불편한 채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브루탈리즘이랑 계속 연결이 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웬만한 이 어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 굉장히 견고한 방식의 건축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슬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는 누구보다 지금 뼈대가 약해져 있는 사람인 거죠.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라슬로보다도 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벤뷰런의 앞에 가서 심지어 벤뷰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주요 부자들,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치부를 이렇게 목발을 짚으면서도 치부를 까발리고 결국에는 벤뷰런이 이제 실종 처리가 되는 것도 에르제벳이 승리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굉장히 거칠고 단단하고 강인하고 완고한 그 면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내의 행동이 이 영화 통틀어서 가장 확신 있고 맞아요. 시원시원하고 아 맞아 그 마지막에 그 샷이 너무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휠체어를 타다가 보조기고 네. 어쨌든 요거를 해서 두 발로 서서 이제 가는데 그게 가는 길이 꽤 느리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을 뭔가 따라가듯이 천천히 이렇게 가는 그 트랙이 굉장히 비장해지는 웅장하고 그 샷 자체가 정말 좀 느껴지는 게 있는 샷이 아니었나? 근데 진짜 얘기 들으니까 뭔가 풀이가 쏙쏙대면서 영화 내가 봤던 영화가 풀이를 들으니까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이네. 뭐에 지금 뭐 공부하러 오셨어요? 진짜로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있길 바랍니다. 쏙쏙 뭔가 이게 다 그 퀴즈를 풀어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야.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개인적인 견해니까 맞아요. 해석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수 있죠. 네, 확실히 그런 여지가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워낙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처음 느낀 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지? 어떤 것들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영화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영화? 좀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또 좋은 영화라고 또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뭔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좀 더 있는. 저는 이게 브루탈리스트라는 제목을 듣고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브루털이라는 영어 단어가 실제로 있잖아요. 잔혹한 혹은 약간 강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런 어떤 잔혹하고 굉장히 거친 느낌을 표현한 양식을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브루탈리즘의 어원이 프랑스어로 베통 브리트라는 저도 찾아봤어요. 그게 애초에 노출 콘크리트를 아예 의미하는 단어인데 베통 브리트에서 그 뒤에 브리트를 따서 브루탈리즘이 된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와 약간 어쨌든 비슷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잔혹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양식인가 해서 브루탈리즘이라고 혼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에서 브루탈리스트라고 표현한 거는 또 그 잔혹함 혹은 완고함 이 표현을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브루탈리즘의 어원 자체는 그 잔혹함과는 뭐 상관은 없으나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지는 이 라슬로의 삶과 그 이민자들의 어떤 삶, 그들의 생존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잔혹한 일들 많이 겪고
뭐 벤뷰라나에게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사촌에게 약간 쫓겨남을 당한다든지 또는 뭐 해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잔혹함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들의 어떤 생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브루탈리스트라는 제목을 결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채석장에서 이탈리안 친구를 만나서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탈리안 친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 라술로한테 넌 살아남을 줄 알았어. 넌 근데 영어 자막 번역 자막으로는 because you're stubborn이라고 하는데 넌 완고한 사람이니까 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한 3-4번 계속 강조해요. 그런 걸 계속 강조하는 대사들을 보면서도 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감독이 또 강조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겠다. 아까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살갗죽이 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 있는 그 날것의 모습이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이 강인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징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군요. 근데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영화관 가서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는 영화였네. 그 맛과 그 느낌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영화의 그 보여주고자 하는 맛이 지금 약간 이제 오네. 약간 풀어주니까. 이 필름 인사이트의 가치를 이제 느끼고 있는. 이 최고의 리뷰 영상이네 이거. 아니 근데 같이 리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리뷰를 듣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정말 찐 시청자인 거지. 라이브로 리액션 담당이네 여기는 약간. 방구석이냐. 꼬꼬모에도 맞아.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정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리액션하고. 근데 이제 상주님도 이막에서 좀 이렇게 더 기억 남는 게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죠. 오히려. 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들이 자꾸 나오면서 예측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접근이 잘못된 건가? 뭔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장면을 보여줬을 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아야 되나 이걸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일종의 배드씬이라고 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 성폭행 당하는 장면 라슬로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도 그렇고 무슨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근데 저는 약간 계속 입력이 안 되는 강제로 계속 입력해야 돼 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약간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음악도 되게 막 맞아요. 막 80년대 디스코 막 나오면서 그런 음악들도 그렇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래서 딱 그 특유의 예술 영화의 느낌이 그때 조금 저한테 제가 느끼는 예술 영화의 느낌이 물씬 났던 것 같은. 근데 그 말씀하셨던 장면들 중에서 라슬로가 해리슨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채석장 파티에서 이제 술 취한 라슬로를 어느 구석진 어떤 약간 골목 같은 데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그 해리슨의 이중성, 굉장히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 그 안에 그 추악함이 숨겨져 있는 그 이중성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딱 그 강간을 하기 직전에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라슬로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당신네들은 왜 핍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받을 짓을 그렇게 하냐.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포텐셜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고 살아? 왜 우리 같은 부자들한테 기생하려고 해? 그러면서 굉장히 라슬로의 어떤 잠재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듯한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듯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강간을 하면서 너는 그저 뭐 창녀 정도야 하면서 그런 약간 진짜 그냥 쌍욕과 굉장히 저열한 말들을 뱉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이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선망하면서도 어쨌든 그들은 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탄압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민자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미국 기득권층한테 탄압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와중에 이 사람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성착취를 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결함이나 순결함을 본인이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창렬하고 더럽다고 부르면서도 그거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억지로 그것을 강탈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벤뷰런 부자가 등장하면 은근하게 그 라슬로를 깔보고 약간 그렇죠. 고압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줘요.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해리슨도 막 저 구두 닦기 같은 억양 좀 고치라고 하면서 막 동전을 식탁에서 던진다든지 그런 거 서스럼없게 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 라슬로의 어떤 문화적 성취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민자, 이방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취급을 속으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간 지금 얘기 나오지 않았던 의문점이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의문점이 네, 있는 인물이 있는데, 조피아? 네, 조피아. 조피아가 뭔가 있을 법하게 계속 조피아를 보여준단 말이지. 아, 맞아요. 그 동전을 주고 나서 손이 빠지고도 한번 보여줘. 맞아요. 왜 보여준 거예요? 그거 제가 찍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감독이 아니라서. 근데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네. 근데 저도 살짝 뭔가 감독이 분명히 저 조피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맨 마지막 크레딧이 나오기 직전 샷도 그 조피아가 약간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샷으로 끝나거든요. 시작도 그랬고 시작도 그렇고. 근데 조피아라는 그냥 인물 자체의 어떤 서사나 성격을 그대로 그냥 풀어보자면 결국에는 전쟁과 2차 세계대전에서 받았던 유대인의 탄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가 실어증에 걸린 상태로 연출이 되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전쟁을 통한 그런 어떤 공포나 충격으로 인한 실어거든요. 설마 2편?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저도 왜 그런 배치를 했을까. 조피아를 어쨌든 시작으로 두고 끝으로 하고 조피아를 중간중간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삼촌을 설명하는 건 조피아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를 하고, 우리가 보는 것도 이 브루탈리스트라는 이 사람을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살아온 어떤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책의 내지를 덮고 있는 어떤 표지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오니스트로 나오잖아요. 이 조피아는 시오니스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의 어쨌든 탄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오랫동안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 유럽 전역에. 중간에 그 또 시퀀스가 나오는 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유엔의 승인을 받았으니 우리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할 것입니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피아가 자기 남편과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그게 유대교도로서,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원래 사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해야 해. 같이 가자라고 이제 라슬로랑 엘리자베트한테 또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해요. 라슬로의 사촌인 아틸라는 이미 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배제한 사람으로 나오고, 라슬로와 엘리자벳은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이 땅에 정착해서 여기서 직장도 있고 삶의 터전이 있으니 우리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 뭐하러 돌아가려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 또 다르게 유대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근데. 그치, 왜냐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일생을 그린 서사시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어떤 미국, 그 안에서의 이민자들의 어떤 생활, 이런 것까지도 이 사회적인 모습도 담고 있는 약간 한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면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도 심도 있게 다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 역사적 배경이나 뭐 이런 유대인 혹은 그것과 넘어서 또 이 브루탈리즘 또는 모더니즘에 이르는 이 건축 사조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보면 더 사실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긴 해요. 공부가 필요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 확실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이나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뭔가 느끼는 지점들이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교 있으신 분은 종교 있으신 분도 좀 뭔가요? 멀진 않은 것 같아요. 멀진 않죠.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게 또 유대인이 가진 어떤 종교, 그리고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 측면에서도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의회인가 어디 거기서 설명을 PT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건축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 말고 익명으로 제출한 질문들이 그 라슬로의 종교적 배경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이 고깝지 않은 것을 이미 영화 중에서 표현을 하고 있긴 한 거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은 미국 내 기득권 자체가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미국 내 이민자를 다루는 영화들은 유대인이 주인공인 영화는 난 못 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다 유색 인종이거나 또는 아예 뭐 무슬림이거나 그쪽의 이민자들이 겪는 어떤 종교적 차별, 인종적 차별, 그런 사회 내의 탄압, 이런 유리천장, 이런 것들은 숱하게 봐온 것 같은데, 유대인도 이런 사회적인 무시와 멸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물론 두 부류의 유대인으로 나눠지긴 해요. 거기도 막 부통령 변호사까지 했던 그 유대인도 있긴 해. 거기 나오잖아요. 마이클이라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긴 해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긴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에 일찍 도착해서 전쟁이나 홀로코스트를 겪지 않은, 그래서 그때가 안 묻은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라슬로가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장면도 나와요. 처음 만찬에 초대됐을 때 바로 옆에 앉은 그 부부가 유대인 그 변호사 부부인데, 그 부인이 너무 해맑게 이렇게 질문하고 전쟁은 어땠나요? 맞아. 근데 그 라슬로가 되게 난처해하면서 이걸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모를 것이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좋았던 점이, 사실 이 사회가 어떻게 쉽게 양분이 안 돼요. 특히 어떤 신분이나 종교적 배경이나 이런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건 스펙트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또 그 차별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거를 미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사회적인 모습을 잘 구현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릭터의 배치도 그렇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배치도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 캐릭터조차도 자체가 좀 갖고 있는 입체적인 이중성들이 있고. 맞아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다른 느낀 점이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도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음악이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 음악의 질감 같은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건축과 관련된 느낌이다. 뭔가 맞아요. 뭔가 내가 망치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영화가
가는 흐름이 건물을 완성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들을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주로 중저음에 관악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왕 이러면서 육중한 뭔가 기계들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깽깽 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맞아요. 들어가고 그 예배당에서 가슴을 치면서 약간 찬송가 같은 걸 부르잖아요. 그거에 맞물려서 건물 자재들이 움직여지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맞아. 이거의 음악적 맞아. 연출도 이게 또 확 고조되다가 그 철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까지 빵 하고 보여주는 맞아. 그 시퀀스도 맞아. 와 이렇게 감탄했던 것 같아요. 맞아. 다채로운데 다 퀄리티가 완성도가 높은 정말 잘 세공된 느낌. 음. 진짜 잘 짜여진 건축물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 확실히 이렇게 뭐 느낀 게 많다는 것은 이 영화가 잘 만든 것이죠. 아 그럼. 어떤 그렇게 여지가 많다는 거니까. 저는 그 이막에 나온 그 섹스 씬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이 같이 사랑을 마지막에 약에 취해서 마지막에 그 같이 이후에. 사랑을 나눠요. 맞아. 네. 마지막에 이제 아내가 골다공증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맞아. 숨겨놨던 이제 마약을 투여하고 본인도 마약을 맞고 사랑을 나누는데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거든요. 이 부부간의 이 사랑, 어떤 고결한 그것과 마약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떤 타락과 고결함의 양극단에 있는 건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합쳐놓은 장면으로서 그걸 굉장히 또 저는 엄청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보여졌고 마치 이 노출 콘크리트처럼 이 벗은 인간의 몸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날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야말로 브루탈리즘이니까 섹스씬도 저는 굉장히 브루탈리즘스럽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 황폐하면서도 견고한 아름다움. 그 장면이 이 이막의 그 견고한 아름다움의 본질을 하이라이트로 장식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재관람을 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볼 때는 약간 막 메모하면서 막 보고 이래서 또 이렇게 완전히 이게 빠져서 이게 보진 못했어가지고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보세요. 영화관에서. 저는 리뷰를 하는 영화들은 다 이런 장면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적으면서 보기도 하고. 사실 저도 브루탈리스트 볼 때 트라이를 해봤는데 근데 진짜 적은 게 서막, 크레딧, 음악, 인상 깊음. 그리고 그게 있었다. 그냥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대사? 뭔데요? 영감은 금방 사라진다. 음. 라는 그거랑 운명의 신호를 잘 읽는다. 그 부자 그분이 했던 대사였는데 개인적으로 와닿았어가지고. 혹시 와닿았던 대사가 있나요? 저는 그 대사가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초반이었나? 이 라슬로가 정육면체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것이다. 맞아요. 실제로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영화가 건물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것을 그게 브루탈리즘이든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든 그걸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다. 그쵸.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가 좋았던 것 같고. 예술가 혹은 건축가로서의 어떤 라슬로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대사지 않았을까? 저는 그 대사가 기억에 남았어요. 라슬로가 했던 대사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괴테의 어떤 한 마디를 인용을 하거든요.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이 가장 노예가 되기 쉬운 순간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대사 듣고 맞아요. 어쩌면 미국이 자유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자유를 찾아서 그런 전쟁을 피해서 탄압을 피해서 미국을 찾아가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비로소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려지고 누군가에서 탄압을 받고 누군가의 어떤 종속 관계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것을 딱 한 문장으로 바로 표현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영화네. 재관람 하실 건가요? 진짜 제갈람 하고 싶긴 한데 좀 끊어서 봐야 될 것 같아. 아 어. 사실 영화관에서 3시간 반 보는 건 진짜 큰 투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 확실히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영화인 것 같긴 해요. 음. 쉽게 그러니까 러닝타임도 러닝타임이지만 가볍게 볼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아, 그쵸. 아, 근데 저는 일단 제 경험상 영화관에서 이렇게 인터미션 있는 게 처음이어서 이 경험 자체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연극 볼 때 화장실 가는 타임이 있는데 화장실 갔을 때 지금 1부 이거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부가 어떻게 될라나? 약간 이 15분이 조금 재밌었던 경험이 있고 맞아요. 이 영화에 대한 총평으로 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는 거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봐야 그 감동과 전율을 좀 제대로 음미하고 또 이 인터미션이 주는 매력까지도 맞아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만큼 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호흡 긴 영화까지는 아니어도 이 인터미션 영화관에서 인터미션 주는 게 트렌드가 될라나? 그 특유의 맛을 또 보니까 이게 막 3시간 반까지 총 그 안 하고 한 2시간짜리여도 1시간 하고 10분 동안 약간 생각 주는 타임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요즘 너무 쇼폼이 대세니까 또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장르가 열라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극 롱폼이죠 이거는. 진짜 이제 롱폼 중에서도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익스트림 롱폼이죠. 근데 오히려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애매할 바에는 그냥 좋은 영화를 확실히 해서 여기 우리가 뭐 공연을 하나 보는 것처럼 이거를 꽤 힘을 줘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흠뻑 즐기게 하는 거죠. 여기 관까지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요즘 사실 워낙 OTT나 이런 걸로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영화관을 안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시간 반짜리 영화를 집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내가 돈 내고 그 노력을 들여서 왜 비슷한 퀄리티의 영화를 봐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면 나라도 안 갈 것 같은데 이 브루탈리스트 같이 정말 웰메이드의 오랜 시간 인터미션까지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푹 즐기고 올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오히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뭐 더 첨언할 게 있으시면 프리 영상을 찾아봐라. 일단 필름 인사이트를 보셨으면 충분히 어떤 또 리뷰가 될 수 근데 있겠죠. 지금 리뷰 굉장히 프리가 웰메이드였습니다. 웰메이드였나요? 영화도 웰메이드, 프리도 웰메이드. 아주 필름 인사이트였어요. 뭔가 이게 영화 내가 성장한 기분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